어제 뭐 보셨어요?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인연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저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요즘 연예계가 이런저런 일로 떠들썩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우후죽순 터져 나오니까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러지 의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캐비넷 열라고 지시하는 장면. 이성균 씨 사건 때 텔레비평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나오면 안 되는, 나올 수 없는 정보가 풀렸어요. 당시 그 청와대 비서관 자녀 학폭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그 과거 행적, 박나래 씨의 그 갑질 의혹, 조세호 씨의 조폭 연루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맺지 말아야 할 인연과 술, 음주라고 봅니다. 유명인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일을 그르쳤을 때 나 혼자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진웅 씨의 경우 배우 활동을 접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지만 TVN 시그널 시즌2가 촬영을 다 마쳤는데 그걸 어쩔 거냐고요. 동료 배우 김혜수, 이재훈 씨를 비롯해서 제작에 참여한 그 많은 스태프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박나래 씨도 방송 활동을 중단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한다는데 짐작컨대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찍어놓은 분량이 꽤 있을 텐데 폐기해야 될 것이고요. MBC 신작 나도 신나의 경우 예고를 보니까 이미 첫 회를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작도 못 해보고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준비를 했겠죠. 모처럼 고정 스케줄이 생겼다고 좋아했을 허한나 씨 상심이 크겠습니다. 방송이 나가야 비로소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송계 구조로 봐서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이없게도 조진웅 씨나 박나래 씨 안 됐다, 응원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돈 벌 만큼 벌어놓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됐어요. 저는 자다가 날벼락이라고 괜한 불똥이 튄 나이 어린 스태프들이 정말 안 됐는데요. 조세호 씨도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TVN 유키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합니다. 모종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바로 활동 중단을 하고 자숙기간을 거쳐서 비교적 빠르게 복귀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강호동 씨, 김구라 씨.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연예계 안에서는 대중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활동 중단이 최선책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대중의 관심이 식게 되어 있다.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제가 조진웅 씨 사건에서 놀란 건 그럼 소년범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며 두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딛고 한 분야에서 우뚝 섰으니 입지전적인 행보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 평생 반성하면서 음지에서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있어요. 조진웅 씨는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납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성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방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해친 인물이 과거를 감쪽같이 숨긴 채 정의로움의 표상으로 행세를 한다? 저는 용서를 못해요. 용서 못할 게 뭐 있느냐고요? 자기 딸의 일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 일이라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각오를 하고 1인 시위라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그 소년범 관련 그 사건 자료는 열람 자체가 안 된다는데 이 정보를 기자들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 그것도 의아하더라고요. 당시 그부들, 수사를 한 경찰관, 이런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모으는 게 취재지 불법으로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는 건 취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과하는 부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죠. 어쨌든 이게 다 서로에게 해가 될 아이들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천인 공노할 범죄입니다.
박나래 씨가 그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들과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매니저들이 그 남자라고 아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두 분 모두 여성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덮기에는 쌍방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어요. 그 한쪽은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했고 한쪽은 이 탈세에다가 불법 의료 행위까지. 이거 죄다 범죄인데요. 그냥 덮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박나래 씨가 한 번은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놓은 자곡동 집으로 그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그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익을 얻은 건 전혀 없다고. 아마도 그 편법을 절세 수단이라고 자꾸 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인생이 주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했어야 해요. 지난 8월 박나래 씨 유튜브 채널에 기안84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데 내가 보면 사짜 느낌이 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다고. 매니저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박나래 씨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술이 원흉이다. 박나래 씨 사건 또한 맺어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와 그 술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길잡이를 해줄 어른이 없었다는 것도 큰 이유고요. 조세호 씨가 그 조폭 두목과 수년간 가까이 지내면서 선물도 받고 그 두목이 운영하는 업체에 홍보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지인인 거는 맞지만 선물은 받지 않았다는 조세호 씨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 홍보를 조세호 씨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창희 씨를 비롯해서 다른 개그맨들도 많이 했던데 홍보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아마도 조세호 씨가 다리를 놓은 게 아닐까 합니다. 유병재 씨가 그 조세호 씨가 불러서 나갔더니 웬 건달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잘못된 인연을 맺은 것도 모자라서 그 인연을 자신의 친지들에게 널리 전파했네요. 혹시 내가 그 문제의 인물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한 연예인들 꽤 있겠어요. 며칠 전에 차태현 씨가 유튜브 요정재형에 출연했어요. 2년 전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 술이 재미없어져서 끊었대요. 술 약속을 안 잡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간대요. 일정이 3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애초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술을 즐기다가 작심을 하고 끊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태현 씨와는 가는 길이 다른 그 술부심이 있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어떤 분은 간밤에 그 폭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채 녹화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이건 시청자에게 예의가 아니죠. 그런 분들 차태현 씨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좋겠어요. 술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당신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애먼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거듭 말하지만 벌만큼 벌어놓은 당신이야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만 당장 한 달 살기 바쁜 젊은 친구들 왜 한숨 나오게 하느냐고요. 인연 중에 가장 중요한 인연이 뭘까요? 혼인이죠. 결혼입니다. 연예인 중에 결혼한 후에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준하 씨는 결혼한 다음 또 아이를 낳은 다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아내가 늘 감사해라, 배려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대요.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인데 그게 고깝게 들리지 않으니까 합이 잘 맞는 결혼이죠. 장동민 씨도 결혼한 후에 달라졌더라고요. 요즘 JTBC 대놓고 두 집 살림에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 씨도 달라졌죠. 차태현 씨는 첫사랑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가족이겠죠. 차태현 씨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그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데 인연을 잘 정리해가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좋은 어른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